83년 만에 초대형 태풍 사이판 악몽 여행. (2018년 10월 23일) 여행 6개월 전 저렴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사이판 괌 여행. 그러나 현지에 도착해서야 사이판이 초대형 태풍 위투 세력권임을 알게 됐습니다. 첫날은 숙소 측 만류로 거센 비바람 멈추기를 기다리며 휴식했고, 도착 이틀째 아침부터 더욱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초저녁부터 시간당 최대 풍속 290km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83년 만에 찾았다는 최악의 태풍 위투의 위력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했습니다. 한국분이 운영하시던 단층 게스트하우스 뒤편 렌터카 사무실 건물 양철 지붕을 벗겨 숙소 지붕 곳곳을 찢은 반기로 저녁 10시경 숙소 천정 구멍이라는 구멍은 모두 빗물을 토해내더니 새벽에는 객실마다 천정으로부터 물이 새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내에서도 태풍 상륙 지점인 남해안 바닷가에서 살아본 적 없이 태풍 오면 방콕 대응으로 일관했던 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과의 조우에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지붕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다른 투숙객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잠시 새우잠을 잤던 듯 합니다. 아침이 밝았고 아직 간헐적 강풍과 소나기는 남아 있었지만 드디어 숙소가 태풍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사이판은 인구 밀도가 낮을 뿐더러 쇼핑센터 셔틀버스 이외 대중교통이 없고 택시비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기에 자가용 렌트 여행이 필수인 곳입니다. 어차피 렌트카 여행이 필수라면 섬 어디에 숙소를 잡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사이판 섬 남부 공항 근처에 위치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숙소 아침 풍경, 밤새 쏟아졌던 폭우에 시달렸던 천정은 여기저기 주저앉았고 숙소 내부 바닥은 물구덩이로 변해 있었으며 투숙객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짐이 젖지 않도록 짐과 함께 침대에서 잠시 쪽잠을 잔 상태에 아비규환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섬 중심 가라판 지역 관공서와 일부 리조트를 제외한 섬 전체가 수도, 전기, 도시가스 모두 끊긴 상태. 관광낙원이라 불리우는 사이판을 태풍 위투는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서야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숙소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에 적지 않은 나무와 전봇대는 쓰러져 있었고 맞은편 호텔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량으로 붐비던 차도는 한산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말동무했던 중국인 직원, 사장님께서 이후 한 달간 예약 전체를 취소했으며 마땅히 갈 곳 없는 투숙객을 제외한 숙소 이전을 희망하는 현 투숙객 전원에게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해주겠다. 투숙객에게 공지하라 했다는 전원을 듣고 저 역시 짧지 않은 외국 체류를 했던 입장에서 연세 많으신 한국인 사장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에서 홀로 생활하며 사업하시는 분, 수해 복구 비용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복구기간 영업손실 비용 등으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실까 생각이 들었고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각국 젊은이들 역시 저와 같은 입장이니 서로 망가진 여행에 대해 하소연할 곳도 없이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은 묘한 평정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투숙객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여행 불가가 아닌 당장 식사할 곳도 심지어 생수를 살 곳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야 비상 식량으로 일회용 죽을 10여 개 가져갔고 면세점 담배도 여유있게 남아있으니 식수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중국인 청년 직원, 태풍으로 길에 떨어진 야자수를 주워와 투숙객들에게 윗부분을 개봉하여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찾았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신 채 차량 동승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가 보니 시내 상황을 체크하고 투숙객들 임시 먹거리를 구매하러 가라판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일단 못 나가구만. 여기를 가겠어? 가보고. 이렇게 태풍 피해를 입으면 정부 보조가 있습니까? 예? 정부 보조가 나옵니까? 예, 보조 많이 나와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나와. 여기 식민지들 해도 예, 안 미안할 정도로 해줘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야 돼. 식민지 넣으려고 하면 일본 놈들에게 그러지 말고. 그죠. 시민권 주고 시민권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지. 일본 놈들은 안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 습관 되버렸네. 저건 또 주저앉아버렸고 안 나가게 다니네. 저 해안가에서 예. 어마어마. 저거 지금 다 나가면 돼. 아이고. 전부터 다 자빠져볼 거요. 어? 도로로. 힘 안으로 자빠지면 좋은데. 아, 전기등 이거 뭐, 회복만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는데요? 예? 전기, 뭐, 가스, 한 달 걸어. 수도, 아이고. 일주일 후에 물 나올 거고, 저번에도 그래도 일주일 후에 물 나오고, 예. 자동으로. 예? 우리는 이제 모다로 빗물 받아놓은 걸로 쓰는데, 빗물이 만땅 돼 있으니까, 예. 걱정이 없는데. 남태평양 외진 섬 사이판에는 이번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재작년에도 태풍 피해가 심했고 당시 미국 중앙정부의 넉넉한 복구 비용이 사이판 민초들에게 전달되었다 합니다. 소상공인 복구 비용의 경우 세금 납부의 기준 보조가 되니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재난 시 제일 먼저 생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민초는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사장님께서 속을 끓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뒤 중국인 불법 렌트카 사무소 양철지붕이 날아와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업소 차량 대부분이 렌트 불가 수준 태풍 피해를 입는 등 정부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는 불법 업체, 피해 규모가 재기불능 상태에 이르렀기에 그 업소의 피해 보상 요구를 해봐야 보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판단되었기에 정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는 듯 했습니다. 도착한 가라판 시내 예상대로 흡사 치열한 시가전이라도 막 끝난 듯 태풍 피해는 중심가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건물 한 구석, 현지인 판매자가 태풍 피해 청소하고 있는 김밥집을 찾으셨고 한참을 간곡히 부탁하시더니 투숙객 1인당 2줄씩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주문하실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장님께 여쭈었습니다. 투숙객은 밥 사 먹을 식당도 없는 상황에서 주문을 받아 이곳 구매 원가라도 받으시고 심부름을 하시지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려고요. 사장님은 짧게 고개를 저으시더니 평소 판매가 3배를 부르네. 어쩔 수 없지.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태풍 직후 엉망이 된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뒤처리만도 머리 싸매고 누울 판에 교통수단마저 끊긴 상황에서 대부분 자식벌도 안 되는 투숙객 먹거리가 눈에 밟히셨던데 위험을 무릅쓰고 시내까지 나오셔서 먹거리를 구매하시는 참으로 대단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사람이 먼저다 울림이 전해왔습니다. 시내 행중 사장님께서 제게 어떤 잔심 부름조차 시키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중 가장 연장자였던 제가 심란해할 것이 뻔해 제 기본 전환을 목적으로 동승을 요구하셨던 듯 합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입한 거주 한국인 민초들의 생계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어서 불법 사입한 체류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과거 한국인 생계수다를 빠른 속도로 중국인들이 잠식해 나간다. 한국인이 월 200만원 벌이를 생계최저선으로 본다면 중국인 기대치는 그 절반 이하이기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과거 한국인 생계수단을 중국인이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례로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자가용 영업은 한국 택시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저 역시 체류기간 현지 합법 택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의 걱정은 한국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급증하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이곳 체류 일본인들이 했던 걱정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마치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줍기 위해 모여드는 개미떼처럼 사이판에서도 현지인과 이주 노동자 간, 다시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도 국적별, 업종 쟁탈전 성격의 생존투쟁은 민초그룹 간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에 따른 삶의 질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이냐, 전직할 것이냐, 나아가 귀국하거나 아이타 지역 또는 타국으로 재이주할 것이냐가 사이판 거주 한국 민초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숙소 뒤편 중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카센터를 방문하고 피해 참상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전날 아침 저는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을 렌트하고자 차량 확인한 뒤 렌트 계약서 서명을 위해 볼펜을 든 채 망설이다가 결국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차량 렌트를 했더라면 어쩌면 저는 이곳을 재방문한 그 시간 여행지에서 전파된 렌트카 보상 문제로 뇌속이 하얗게 탈색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렌트카 업소에서 차량마다 제대로 된 보험 가입했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도 않았지만 설사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83년 만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구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추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문외 아닌 저의 단순한 착각일 뿐이어서 이 업소가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기를 바라며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로서는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 태풍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법소 등이 대부분 미국 교육을 받은 사입한 현지인 임대 또는 소유지였다는 점입니다. 태풍 직후 섬 내 유일하게 정상 영업 재개한 가라판 시내의 경우 아무리 허름한 업소라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업소 대부분은 바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재앙이 닥쳐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입한인만의 안전 불감증 탓인지 그들의 정부 보상에 대한 확신에 기반한 열대지역 거주인 특유의 낙천성 때문인지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건축허가 기준 등이 이를 배워 제도화한 한국, 일본, 중국보다 어설플 리도 없을 것 같은데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83년 만에 태풍 피해 속 사입한 여행 뒤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